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 소식은 두 가지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왜 정부가 코인을 막으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한번 준비를 해 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막대한 그 코인 자금이 과연 어느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각자 의견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방송 부분에 대해서 준비했던 이런 분석에 대한 내용은 저의 아주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뤄놨기 때문에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무리 싫었다라고 해도 좀 면밀하게 그리고 매우 중립적으로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좀 볼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내용을 준비를 했다라는 점을 좀 깊숙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강풍에 칼펜, 정무, 코인워드 부글부글 하고 있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금융위는 출금 시 금융회사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FIU의 불법 의심거래 분석 결과 수사기관 세무당국에 통보하도록 단속 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금감원의 외국한 거래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을 단속하고, 공정위는 사업자 이용 약관 직권조사에 약관을 찾아 시정하겠다라고 밝혔다. 근데 이 내용이 당장 지금 했던 건 아니죠. 기존에부터, 그것도 2년 전 때부터 계속 해왔던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특별 단속에도 암호화폐 거래대금 또 코스피 추월했다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자, 유가증권 시장 15조보다 58%만 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FATF 지침에 따라서 이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자, 왜 하나하나씩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자, SEC가 이제 코인의 미국 거래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코인 회사들이 대부분 벌금을 맞던지 그런 측면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 때 16년도, 17년, 18년, 19년도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요. 자산으로 이미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해서 미국 투자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충분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코인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인들한테 코인을 판매하려고 했었을 때에 따른 SEC에 대한 그런 일정 서류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약에 했었을 때 SEC가 나서가지고 많이 때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충분히 보호를 해주고 있는 실정은 팩트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그래서 예시로 이오스 개발사 블로건의 벌금 받았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뒤로 텔레그램의 톤도 마찬가지로 벌금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자, 주식거래 증가 추이를 가게 되면 이런 측면도 있겠죠. 주식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번에 개인 투자자 거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번 질병 사태로 인해서 훨씬 더 올라갔습니다. 예,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코인이 한국에 주는 그런 이로운 부분이 물론 있겠지만, 당장 그리고 현 시점에서 단기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고위직 관계자 입장으로 보게 되면 효과가 그렇게 많이 파생되지는 않는다. 왜냐면 이제 막 신생이고 여기는 당장 효과를 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꽤 있죠. 주식으로 그나마 간다라고 해도 주식으로 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오히려 코인 쪽으로 가니까, 그리고 코인의 그러니까 내국인 코인 회사가 별로 없죠. 예, 국내 회사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해외 코인 회사가 훨씬 더 많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모순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좀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다른 측면은 이 순수하게 이런 투자적으로 가는 것 자체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예. 이게 재난지원금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순수한 의도로 야 너 힘드니까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줬어요. 돈을 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줬는데 왜 너희는 소비를 하지 않고 투자로만 쓰니?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투자로만 쓰니까 이거 안 된다. 특히 그 돈도 주식으로 가면 그나마 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게 코인 쪽으로 가버리니까 실제 경기 회복에 대한 통계 추이가 뽑아봤을 때 효과가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전 세계 정부들을, 그러니까 국내 정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정부들이 생각했던 고민이 좀 깊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왔던 내용들도 있잖아요. 바이든이 뭐 어떻게 보면은 투자 수익에 대한 언급이 나왔던 이유가 다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본 이득세를 왜 꺼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만큼 돈을 많이 뿌렸는데 생각보다 주식 쪽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어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코인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어쩔 수밖에 없었다. 뭐 요렇게 좀 표현이 가능하겠죠. 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조만간에 금리 인상까지도 할 것 같다라는 조짐이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아직은 없지만 야 지금 아직 없지 않냐? 괜찮지 않냐라고 하지만 아직 중장기적인 패턴을 또 보게 된다고 하면 이게 결코 좋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금성에 대해서 약간의 중요하다라는 입장으로 좀 언급을 했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네, 들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의 코인으로 돈을 벌었던 쪽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까? 네. 이 부동산 쪽으로 갔습니다. 부동산 쪽으로. 예? 부동산 쪽으로 갔어요. 여러분들 부동산 유튜버 분들 대부분 많이 봐보시면 요새 코인 돈 벌어서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런 내용 많이 보셨잖아요. 그걸 제가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열풍으로 합류했던 사람들은 적어도 2억에서 3억 정도 현금의 자신을 보유하거나 담보대출을 많이 받아서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도움 모든 걸 다 끌어모아서 총알을 만든 뒤에 들어갔다라는 것인데 그것도 무척 행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조건을 끄집어 모아서 살 수 있다라는 조건만 되어도 상당히 행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정부가 바라보는 시점이 별로 좋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당연히 투자로 해서 막대한 자금이 어차피 최종은 부동산 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가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집값을 좀 낮춰달라는 측면으로 했는데 낮춰지지가 않겠죠. 네, 낮춰지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겠습니까? 자, 이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보게 되면 조만간에 한 2년 정도가 지났을 때는 금리 인상 추이가 조금 속도가 더 빨리 나올 것 같거든요. 아무리 본다라고 해도 일시적이더라도 그런 뉘앙스를 많이 보여줄 것 같습니다. 연준이 실질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액션을 취하진 않았지만 물론 그런 액션 부분에 있었을 때 나머지 뭐 주변 인근 국가들에게 시간을 주는 거죠. 야 내가 주먹으로 네 얼굴 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그냥 바로 시간 관계없이 바로 때려버렸다면 연준은 과거 때부터 이때까지 이런 금융적으로 많이 해왔던 그런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천천히 그런 시간을 주었던 거죠. 야, 옥상으로 따라와. 내가 너 얼굴에다가 주먹 한번 날릴 거야. 날린다. 날릴 것이다. 계속 신호를 주고 있죠. 그러면서 준비를 하라는 그런 내막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응선수 씨는 그렇진 않았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합리적인 비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도 있거니와, 그리고 부동산 부분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 아까도 봤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았다라고 했습니다. 예, 영혼까지. 근데 이게 LTV, DTI 부분하고 DSR까지 해놨어요. 왜 이렇게까지 쪼아놨냐?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금리 추이에 대한 분명히 약간의 그런 뉘앙스가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영혼까지 해놨던 신용으로 빌렸던, 그리고 기타로 빌렸던 그런 대출이 나중에 터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 영끌족은 또 30대에서 40대 사이가 제일 많은데 죽어 나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내가 부를 만들었어. 그래서 부에 있어서 거주를 만들었어. 근데 거주를 만들었는데 거주했던 부분의 소유권은 변한 게 없어. 변하지는 않았는데 가치가 변했지. 가치를 변했는데 괜히 내 마음은 불편해. 불편한데 이것을 또 누구한테 또 전가를 시키겠죠. 이건 내 탓이 아니다. 라고도 볼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도 또 생각을 하지 않았나. 물론 이렇게까지 깊게 정부가 생각을 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도가 좀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측면은 부동산 부분에서 왜 이게 마지막 수단으로 부동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거주의 목적이 가장 크고, 네, 두 번째로는 대부분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은 서울, 경기, 수도권에 거의 다 분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새 집이 좀 비쌉니까? 예,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 자산의 일부분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구매하면 일정 자산 이상이 들어가 버리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도 좀 고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집값을 잡기에는 시대가 자꾸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좀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환율 조작국 부분에 있었을 때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제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주변 국가들이 이거에 따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많이 만지작거리겠죠. 꼼수를 뿌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환율 조작국으로 되어져 있으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중국은 아예 매우 강력하게 좀 보고 있죠. 한국은 아직까지도 환율 관찰 대상국에 계속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거니와, 그리고 금융권과의 거래소의 연결적 관계로 인해서 거래소를 조지며 은행 쪽에 대한 연관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같이 공존한다라는 측면 때문에 약간의 방어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FATF가 감사가 옵니다. 감사가 와요. 예, 감사가 옵니다. 그런 부분과, 그리고 한국의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만약에 환율 조작국으로 선정이 되면 당연히 외국인들은 빠져나가게 될 것이니까 그만큼 국가의 신용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게 될 것이죠. 왜냐, 외화 잔고가 어느 정도 축적을 해놨다고 했는데 외화 잔고가 별로 없으면 환율에 대해서 맨날 스테이블하게 갔던 원화가 이제 스테이블하게 가지도 않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있다라는 부분으로 또 방어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좀 차이적인 부분은 주식하고, 이게 이제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주식은 봐보세요.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국민청원, 예, 이라고 했죠. 여기에서도 딱 써져 있습니다. 네. 자,
자, 한번 봐보십시오. 21만 명의 동의가 3번 연속 만들어졌어요. 단합이 잘 됐죠. 예. 코인의 투자자분들이 문제인 게 뭐냐면 단기적으로 수익만 챙기고 몰라 나 그딴 거 신경 안 써. 그리고 어차피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거 사기라고 보고 있고 대부분 이게 도박성이라고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에 대한 DNA가 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돈만 벌고 나가면 나는 상관이 없지. 이 생태계가 계속 유지가 돼야 돈 벌 수 있는 수단이 하나라도 더 있는 것인데 지금 돈 벌 수 있는 수단이 마땅한 게 있나요? 그리고 그만큼 빨리 벌어다 줄 수 있을 만한 이런 생태계가 있냐고요? 없죠. 근데 주식은 잘 단합이 돼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요구 조건은 다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코인은 단기적인 수익에 아주 그냥 현혹이 돼서 장기적인 측면까지도 보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다시 이런 좋은 기회가 또 몇 년 안에 또 올 것인데 그때는 더 많은 부를 축적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있었을 때 이미 조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과 그런 표현을 다 해줬었어야 했는데 못하게 되면 자기 입맛대로 다 바꿔버리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이 생각보다 많이 적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돈에 대한 수단을 계속 유지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노동소득으로만 치중을 해야 돼요. 근데 노동소득은 한계가 있죠. 내 몸은 뭐 평생 굴리면 계속 돈이 나옵니까? 아니죠. 늙고 아프고 병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유롭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여유롭게 살고 싶으면 돈에 대한 수단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걸 생태계 관점으로 계속 우리가 이것을 끄집어 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측면이 좀 매우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질병 사태로 인해서 생각보다 임금 근로자 비중도 많이 떨어지게 됐는데요. 보시게 되면 산업별, 직업별 부분과 연령대별, 성별, 임금 수준별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내용을 또 준비를 했냐. 부동산 부분에 대한 세율 추이를 높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근로자 수 감소 추이가 이번에 질병으로 매우 가파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만큼 주식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약간 전가시키고 부동산세에 대한 전가를 좀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세금이라는 부분에 대한 재원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550조 예산이다.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기에서 계속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논란이 좀 크니까 여기다가 전가해야지. 여기에서 좀 했는데 어디가 좀 빵꾸가 났네. 여기 이 항목 중에서 어디에서 또 알파 좀 해야지.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여기를 좀 깎았다고 해서 다른 쪽이 전가 안 될 것 같습니까? 다른 항목을 만들어 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요새 보게 되면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돈에 대한 재원이 앞으로 만들어내기가 좀 어려우니까 ESG라는 거를 또 만들고 뭐 약간의 세금에 대한 파생적 상품을 좀 많이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이제 자기네들이 하고 싶었던 그런 약간의 조세적인 측면에 있어서 기존의 조세에서 더 높이기에는 약간의 조세에 따른 저항이 많이 보여 것 같으니까 이제 새로운 조세 상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새로운 금융 상품도 많이 만들어내서 이자를 많이 주겠습니다. 와, 비슷한 거예요. 그만큼 새로운 조세 상품을 많이 만들어내서 그렇게 또 세금을 많이 충당을 할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건 사회구조 시스템은 다 동일합니다. 자본주의 부분이잖아요. 근데 자본주의를 싫어한다? 부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삶의 질에 대한 여유는 포기한다라고 보시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전 세계에 대한 이거는 있는 인류가 맞잡고 손을 잡고 이 시스템으로 이미 약속을 하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을 적폐로 보고 안 좋게 본다. 라는 게 이중적인 사람의 심리 아닐까요? 나보다 돈 번 사람은 나쁘다. 라는 게 한국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이분들 나름대로에 대한 세금을 많이 내면서 그만큼에 대한 나머지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해서 예, 그 세금 부담료를 좀 절감시켜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많이 버니까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덕지덕지 세금 부분을 많이 붙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 부분에 대해서도 전가를 많이 시키고 있는 실정이죠. 근데 이렇게도 또 볼 수 있겠죠. 반론으로. 야, 너는 돈을 많이 버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왜냐? 너가 사회적 공조를 했기 때문에 네 기업도 같이 성장한 거 아니냐.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너무 이쪽에 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 게 현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인식도 좀 바뀔 부분이 있는데 오로지 여기만 없애버리면 죽여버리면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게 전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자가 많이 생겨야 세금에 있는 비율도 낮아지는데 부자 부분을 자꾸 부분을 싫든 좋든 간에 부자가 물론 나쁜 짓도 많이 하긴 했어요. 예, 했습니다. 엄밀히 보게 되면. 그래서 싫은 건 당연한 거예요. 싫은 프레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저는 인정을 하고요. 근데 세금을 낮춰줄 수 있는 건 부자가 많이 탄생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4대 그룹에 머물고 있다는 거. 글로벌 100대 기업, 200대 기업 이런 소리는 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국내 뉴스에서. 오로지 그냥 4대 기업이래. 이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로지 4대 기업이 성장했던 성장률만큼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그만큼 이때까지 달려왔습니다.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매우 아쉽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은 매번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저는 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과 정부가 이제 도박으로 좀 많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박에도 세금이 있나? 라는 측면에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도박의 기준, 국민 일반의 건전한 근로관념과 공공의 미폭력속 내지 사회 경제 도덕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엄격하게 통제하고 필요할 경우 최소 한도의 국가가 허가를 받아서 관리한다. 라고 있죠. 경정, 경마, 경륜, 부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비한 돈은 처벌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경마장, 경륜장, 골프장, 카지노 부분에 있어서 입장료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 개별 서비스의 부분에 있어 세금을 내고 있다. 그리고 재미난 점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카지노 부분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기타 소득세 22%를 때린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땡기는 슬롯 머신에 대해서만.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냥 카드 게임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또 제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한테 요거를 또 알려주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그러면 서로 가족이 아닌 형태로 가서 둘이 앉아서 카드 게임을 하면 합법적인 증여가 되는 거 아닌가? 요런 요런 기발한 또 상상력을 또 펼치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는 또 되진 않겠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다우지수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보게 되면 다우지수 정말 이쁘게 흘러가고 있죠. 이건 월봉 차트로 한번 본 건데요. 지금 시점 말고 과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로 가면 좀 재밌습니다. 예, 재밌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자, 재밌어요. 이때 보시게 되면 1897년도 때부터 한번 보게 되면 등락폭이 매우 컸습니다. 이거 참고 월봉이라고 있습니다. 등락폭이 매우 커요.
일봉이 아니에요. 월봉이라고 했습니다. 예. 월봉 절대 잊지 마세요. 등락봉이 매우 커요. 큽니다. 큽니다. 이때는 거래량이 별로 없었어요. 1897년도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등락폭이 매우 크죠. 거의 일봉 형태로 움직이는 거와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매번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부분은 이미 자본시장 부분에 대해서 경제학 박사분들이 거의 다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부가적인 설명을 안 하겠지만, 제가 왜 이거를 꺼내왔던 부분은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런 변화점과 이 변폭점이 매우 컸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거래량도 별로 없었거니와, 그런 거를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유동성을 어느 정도 잡고 변화폭에 대한 추이를 보게 되면 이게 생각보다 좀 덜해 가고 있다는 거죠. 성장을 하면서 좀 덜해지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아까는 이 진폭이 이 정도 추이였는데 지금은 변폭이 이 정도 추이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 이 정도 차이와 이 정도 차이는 엄연하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코인 시장의 성장에 있는 성장통을 좀 개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추이와 이때 추이와는 좀 다르죠. 이때는 매번 이렇게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성장했던 과정을 좀 개무시하는 게 저는 좀 싫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시장이든 간에 생기게 되면 그거에 따른 진폭과 다 그런 게 있는데, 금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뭐 어떤 원자재 시장이든 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것이 투기적인 부분이다? 좀 더 시간이 지켜보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해드린다라고 하면, 정부가 왜 코인을 막는가? 외화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2017년도 때는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은 100번 1000번 양보를 해서 납득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최대한 그러려고 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겠죠. 그리고 테러 자금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서 국가의 어떻게 보면 여기 보시게 되면 한국의 무역 의존도 추이가 나오는데 되게 간사하네요. 2020년도 거는 또 빼버렸습니다. 네. 보게 되면 19년도 추이를 보게 되면 무역 의존도라는 게 나와져 있죠. 수출과 수입 부분. 보게 되면 절정기 때가 12년도 때 가장 높았고, 지금은 한 63%, 뭐 지금은 훨씬 더 낮아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뭐 그런 이유로 인해서 환율 조작국에 대해서 또 지정이 될 수가 있으니 당연히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서 이행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리고 부동산 급등 예방은 당연히 최근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부동산 부분의 일정 거주 부분과 더불어 투자 부분도 같이 곁들여져 있긴 하지만, 요새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최종적으로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좀 가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 가격이 너무 또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또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또 부동산으로 또 머물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약간의 좀 고민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영혼까지 끌어서 모았던 사람들은 신용대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잘 방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의 걱정이 좀 있다라는 거, 정부에 대한 생각, 그런 게 좀 느껴졌고, 그리고 순수한 국민들이 코인에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분도 좀 있다. 그러니까 일정 근로소득 부분에 대해서 추이에 나오는 뭐 세수가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약간 이런 게 중독적인 현상이 나오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한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었나라는 생각과, 그리고 정책적인 효과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재난지원금 부분으로 다른 쪽으로 돈 쓰니까
너희가 약간 좀 배가 부르니까 자꾸 딴 쪽으로 쓰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으로 보여지는 거겠죠. 그 역기능은 코인 시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도박도 세금을 내긴 합니다. 근데 이 의미는 좀 다르는 게 코인 시장 부분에 있어서 아예 그냥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해외 쪽은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과 그리고 고위직 관계자가 공부를 잘 안 한다라는 게 좀 티가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연구원들은 그런 보고서를 많이 내고 있다라는 게 현 실정이고, 그리고 김프가 많았으니까 내국인 손해율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대부분 피해자가 20대에서 40대의 차이인데 가장 많은 분포들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서 20대가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보여져요. 특히 상대적 박탈감의 타격이 클 거라는 것이죠.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꽁냥꽁냥 해가지고 막 해서 여기에서 뭐 어떤 자금을 좀 만들어냈는데 비상금 털거나 아니면 최소 못해도 투룸 갈 거 돈을 빼서라도 이렇게 만들어내가지고 이제 투자에 임했는데 이것을 두 번이나 당했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박상기 때 한 번, 응성규 때 한 번 해가지고 두 번을 당했으니까 좀 심리적으로는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자금의 뭐 시드 규모로 따지면 40대에서 50대 추이가 가장 클 걸로 보여지지만 심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면 취업도 안 돼, 뭐도 안 돼. 그래서 돈으로 해서 집값은 너무 많이 했어. 결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되는데 쉽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훨씬 더 클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놨던 부분이고, 그리고 선진국 행동과 다른 정책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측면이 좀 의아하다라는 것이죠. 자산 인정부터 규제 정책까지 보여주고 있고 관리까지도 해주고 있고 투자자 보호까지도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오히려 찾아가지고 그런 규제 기관 찾아가지고 조지고 있는 실정인데 한국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오히려 주식시장 또는 부동산 쪽으로 최종 출구 전략으로 가는 게 약간의 부담스러웠다라는 게 좀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 그리고 100번 1000번 양보를 해서 박상기 부분은 외화 유출 때문에 했다라고 보면은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는 되지만 은성수는 죄질이 나쁘다라고 저는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들은 뭐 여유 자금이 있어서 여기다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이 돈을 날리면 김포 부분에 있었을 때 이분들은 김포를 없애면 외국인들은 그렇게 또 타격이 그렇게 또 크지도 않았어. 근데 이거는 벌써 평균 그 손실액 추이를 한번 대충 계산을 해봤거든요. 최고점에 샀던 사람은 지금 알트코인 최고점에 샀던 사람은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마이너스가. 만약 비트 같은 경우는 좀 덜하겠죠. 지금 한 33% 아니니까. 근데 이게 이 돈을 녹여버리면 더욱더 가처분 소득이 안 나온다는 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에 대한 측면은 연준도 살살 달래가면서 시장에 달래가면서 그런 스킬을 쓰고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야 옥상으로 따라와라. 그럼 옥상까지 가는 시간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심리와 파악과 그런 걸 다 보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을 좀 벌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내가 갑자기 뒤 돌아보는 순간 얼굴 치는 경향과 같거니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비용 부분에 있었을 때 다 누가 좋았냐? 외국인만 좋았다라는 거죠.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제공을 해주었고, 오히려 내국인만 피해만 오지게 발생을 만들었다라는 게 저는 상당히 불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죄가 없다라, 아니, 잘못이 없다라는 부분은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은 우리가 지키는 건 맞는 겁니다. 근데 주식은 해냈고, 코인은 야, 이거 뭘 믿을 게 있냐? 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분명히 나중에 후회를 오살나게 할 겁니다. 네. 분명히. 왜냐? 세금을 여기서 엄청나게 뜯어갈 것이니까요. 자기 입맛대로 만들 거니까. 나중에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뭐 20억, 30억, 100억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나중에 또 코인 쪽으로 어차피 시장이 또 그렇게 또 선회를 해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는 왜 이렇게 세금 많이 떼? 억울할 겁니다.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단합이 잘 됐었어야 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둘 다 약간 잘못 있는데 잘못의 비중은 훨씬 더 이쪽이 더 크다. 그리고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다 보니까 피해자가 급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약간씩 보도도 조금씩 좀 내면서 하고 그게 단계별로 조금씩 보여줬었어야 했는데 뭐 보도도 뭐 그딴 거 없죠. 그냥 야 이게 뭔 있냐 그냥 갖다 때리자. 나는 어차피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뭐 그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이해관계가 있고 여기보다 좀 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을 다 다루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팩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부동산이 됐던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코인으로 많이 제발 자랑하지 마세요. 예, 제발 자랑하지 마십시오.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거. 그래 돈 많이 벌었어? 세금 많이 붙여야 되겠다. 많이 붙여야지.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뭘 구매했던 간에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코인으로 부동산 산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 부동산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예민해져 있는데 거기에 또 연관성이 또 되어버리고 거기에서 재원을 또 만들어서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더 싫겠죠. 그런 측면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샀던 부동산을 사셨던 분들은 정말 대응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테이퍼링 곧 한다라고 하거든요. 뭐 못해도 뭐 당장 뭐 다음 달 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으로 받았던 장기 대출 부분이 뭐 30년 만기 이런 형태인데 쉽지 않죠. 그것은 고정금리이겠지만 나머지에서 빌렸던 자금은 여러분들 가처분 소득이 전 충당될지 저는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의심스러울 뿐이에요. 그러면 돈은 벌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다시 사이클 주기가 와서 코인 시장이 다시 한번 여러 가지 10배, 20배 이런 장이 나왔다고 해도 거기에 20% 10배면 2배를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그거는 감내하시라는 거죠. 지금도 보면 이미 때려 맞았을 때 나와봐야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조세가 개편이 되기 전에 코인 조세 개편이 되기 전에 우리가 단합을 해서 어떤 코인 유튜버 분들이 좀 있으면 이런 것도 좀 잘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법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단결이 잘 돼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렸잖아요. 예, 국민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동의를 얻어내서 2천만 원 과세 부분을 5천만 원으로 바뀌어놨고 공제 금액도 주식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기마다 정산을 때려서 세금을 가져간다라는 그런 개 같은 꼼수도 예? 여기에 따른 주식이 좀 올랐어. 근데 이걸 분기 정산해서 책정해서 세금 때린대. 그러면 복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교묘하게 이런 것도 얘기 안 하고 넘어갈 것도 우리가 단합해서 분석하고 해가지고 알아내가지고 방어를 했던 주식했던 투자자분들한테 되게 존경스럽고 되게 단합이 잘 돼 있는 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제발 단합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정말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물론 공감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대한민국 현실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오늘도 분량은 실패를 했지만 물론 얼만큼 공감이 많이 되고 뭐 이번 영상 콘텐츠가 얼만큼 조회수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무리 미흡다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왜 하는지, 왜 이런 걸 하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한 기능이 이루어지는 것도 좀 보실 필요성이 있어서 보충 설명을 좀 해드렸던 측면입니다. 아무튼 그렇다라는 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투자는 계속 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는 투자는 기본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어떻게 보면 코인에 대한 불을 질렀고 주식에 불을 좀 질렀던 부분이 있다. 옛날에는 조금 더 모으고 어떻게 해서는 땡겨서 살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볼 필요성도 있다 라는 점을 좀 마무리하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